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의사들의 어떤 전주기 교육이 저희도 목표인데 네. 개원에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가 대표님 채널을 보게 됐는데 제가 조금 정말 용감하게 콜드메일을 보내드렸어요. 대표님께서 보시고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렵게 오셨고 대표님 참 간략하게 좀 채널하고 예, 대표님 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닥터 TV를 운영하는 유성철이라고 합니다. 병원 전반적인 개원부터 그 후까지를 다루는 회사고요. 저희 아마 개원 컨설팅하는 회사 중에서는 아마 저희가 이제 입지부터 뭐 자금,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뭐 의류, 그 다음에 자산관리까지 7개의 사업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회사라고 자부하는 그런 헬로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대표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게 네, 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네.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개원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듣고 조금 입지 선정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자금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고생들을 하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면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만 네. 어떻게 하면 개원을 좀 잘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개원을 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제가 항상 고객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장님들은 이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개원은 약간 문과적인 영역이거든요. 이과 기반의. 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그 학습적인 개념으로 이 개원을 다가가다 보면은 훨씬 더 어려워요. 경영자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거를 갑작스럽게 전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시간과 돈을 까먹는 행위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 전환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고 전환이라 하시면 네. 왜냐면 보통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네.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네.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본 다음에 네. 입지를 어딘가를 이전 분한테 받든지 네.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펼쳐서 보든지 네. 입지를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은지를 계산을 해서 맞죠.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해보고 약간 이과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근데 너무 이제 근데 그 매출의 예상이나 물론 이제 숫자에 대한 예상도 물론 숫자는 이과지만 경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을 안 하고 시작해요. 대부분 의사분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냥 예산은 대출이 또 많이 나오니까 대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뭐 부적금 리스를 써서 되겠지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약간 안이하게 했던 부분들은 있어요. 예전에. 왜냐면 망하기가 쉽지도 않거든요. 그걸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한 개원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최소 150개 이상 의원을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한 7년 동안. 사실은 제일 개원의 호황기는 2000년대 한 10년대가 제일 호황기였고 사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전에 그 2010년도에 물론 다 열심히 하셨지만 그때 개원하셨던 분들은 지금보다 준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했던 그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개원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다르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탑재가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개원 그 카페도 네이버 카페도 한 2군데에서 굉장히 정보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많이 꼼꼼하게 따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렵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원을 하면 너도 나도 그래도 어지간해 하면 잘 되지라는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주변 사람 믿고 그냥 해서 또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따지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트렌드가 좀 달라요. 예전에 개업하셨던 분들이랑 저희도 이 현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최근에 만나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준비를 하세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자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빚을 많이 지고 서울에서 할 건지 아니면 출퇴근을 뭐 길게 해가지고 좀 내려갈 건지 네. 아니면 아예 정말 다 이런 선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가능한가요? 아직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그걸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리를요.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시점인데 가장 쉬운 거는 거리입니다. 왜냐면 거리를 포기하면 월세도 싸지고 인건비도 좀 싸지고 그리고 경쟁도 덜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포기를 하기가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강남 3구에 많이 사시니까 거기서 1시간 거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미 너무 많아요.
동쪽으로는 하남이 끝이고, 북쪽으로는 뭐 정말 많이 가면 의정부가 끝이고, 남쪽으로는 용인 수원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또 못 간단 말이에요. 그 3구에서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게 거의 여의도나 마포.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개원을 하려면 자리가 없죠. 근데 과별로 좀 다르긴 해요. 제일 개원을 많이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고육계, 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뭐 재활의학과 이런 근고육계 진료를 보는 과목은 개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포하고, 금고일곱계가 뭐예요? 근골격계. 아, 근골격계. 골격계라고. 저는 금고일곱계. 아니야. 근골격계입니다. 근골격계. 네, 근골격계 진료를 예, 보는 예. 과목이 제일 개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거기는 뭐 사실은 서울 경기권이 거의 꽉 찼다고 볼 수도 있고 과별로 좀 다른데 이제 어쨌든 가장 많이 개원을 하는 게 이제 의사수대로 내과, 그 다음에 일반이 제일 많고 일반 과목 개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내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가 제가 이제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좀 남은 과목들이 좀 있는 과목들도 있고 근데 일단 내과, 이비인후과 수학과 개원 안 하니까 뭐 정형외과 아까 말한 근골격계는 일단 3개 과목은 이제 만만치가 않아. 나머지 개원할 수 있는 과목들이 사실은 뭐 산부인과라든지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다음에 뭐 외과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거의 개원하는 과가 상위 12개과가 전체 포션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몇 개과를 꿰면 사실은 이제 개원할 자리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네. 정말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실력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빼면 네. 그러니까 개원 시장이라는 게 지금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는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고 이제 개원을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개원할 준비가 됐다면 빨리 하는 게 이득이긴 해요. 약간 부동산 사는 개념이에요. 아, 강남 아파트랑 예, 비슷한. 예, 만약에 왜냐면, 네. 영끌에서라도 어떻게든 들어가면. 네. 왜냐면 빨리 내가 좋은 자리에 선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내 건 아니지만 네. 내가 환자군을 빨리 섭렵을 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놓으면 사실 경쟁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기가 탄탄하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개원하면은 후발주자면 월세도 비싸고 인테리어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장비값도 올라가고 경쟁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뺏어와야 되고. 보시면 약간 트레이닝을 많이 안 하시고 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오래 하시고 약간 네. 실력자가 돼서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동네에 보면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네. 간판에도 보면 뭐 꽉 차 있고 그렇죠. 정년하고 오신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펠로우까지 열심히 하고 나오면 정말 뭐 펠로우를 안 한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환자들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환자가 그걸 알까요? 아,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네. 트레이닝을 했는지. 네,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많지 보네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도 이 업계에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건데 트레이닝을 얼마큼 해서 뭐 얼마의 수술 케이스가 있는지까지 환자들이 1차 의원에서 따지진 않습니다. 뭐 어느 학교에서 뭘 얼만큼 했고 보다는 네. 약간 선점이 지금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뭐 학교도 좋고 트레이닝도 좋고 하면 이제 완전 금상첨화지만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내팽개 치고 개원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사실은 제가 진료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1차 의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잖아요. 수술하지 않는 네. 일반 진료. 그렇기 때문에 차별점을 환자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서는 인테리어에 더 투자하고 365 진료하는 병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365 진료에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네. 접근성이 편하고 내가 편리한 데고 병원 들어가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런 데 찾죠. 근데 365 병원 이거 좀 약간 네. 새는 거긴 하지만 네. 365 병원이 지속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원가가 완벽하게 양극화가 될 거라고 봐요. 치열한 과목일수록 대형화 365가 더 이제 그쪽이 더 흡수할 거고요. 아예 이제 중간에 있는 층보다는 아예 대형화돼서 싹 다 흡수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좀 작게 해서 혼자 아기자기하게 가성비 좋게 하는 아. 직원도 적당히 있고 그렇게 극대 양극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네. 이제 과 선택 전에 네. 나는 일단 개원이 목표다. 네. 근데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네. 나가고 싶지 않다. 네. 이러면 네. 어떤 과가 유리해요? 일단은 제일 빠른 거는 미용 시장이죠. 미용이요? 예, 미용 근데 시장이 아직 포화가 아닌가 봐요. 많이 포하죠. 많이 포하고 네. 빨리 진출할 수 있고 정말 거긴 좀 모아님도 같은 아.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나야 환자가 그쵸. 올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학생이 네. 별로 열정이 없다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변하시면 안 돼. 거기서, 이거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거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 옛날 네. 어르신들 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내가 이 지역 사회의 환자들을 책임지고 약간 네. 편하게 이런 개념은 아닌가. 그럼 지방 가야 돼요. 아, 지방으로 시골로. 예, 시골로.
시골로 가면은 어. 이제 차리면 다 오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강남 3구에서 1시간 거리는 네.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남, 인천, 말씀하셨죠 의정부 네, 네, 거길 네. 가도 다. 네, 아, 그래요. 인천은 서쪽은 더는데 하남 보시면 네. 하남 미사역 같은데 주변 보시면 병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 하려면 네,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해야 이게 네. 된다.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개헌가가 지금 사실은 개헌을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요. 네. 이건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음. 딥하게 들어가면 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사실은 남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나와서 개헌을 하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각자의 포션에서 좀 있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내려놓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모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경쟁이 점점 세지고. 예, 왜냐면 옛날에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대학병원에 남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힘들겠지만. 안 힘들어요. 이제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사회가 좀 바뀌는 개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네네. 서울, 지방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왜 작전이 조금 많이 끌어가지고 네. 인테리어도 확실하게 하고 네. 직원도 조금 실력자들을 이런 작전이 있을 것 같고 네네. 가성비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서울은 이쪽, 네. 지방은 이쪽 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권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아리 상권의 아파트 한 5,000세대에 항아리 상권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 상권이 뭐냐면 네. 아파트 한 5,000세대에 딱 상가 하나 박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못 빠져나간다, 항아리처럼. 이제 왜냐면 그 지역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 정말 좁은 지역 안에. 그럼 거기는 완전히 경쟁이 심하겠네요.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권이 작으니까 많이 안 들어가려고.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는 해결이 되지만 네. 바깥에선 잘 안 오고. 안 오죠. 그런데 그런 상권을 찾아서 가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음, 이제 우리가 역세권은 뭐 정말 박 터지게 싸우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약간 외진 것 같은데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죽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선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성향에 따라서. 근데 네. 여기는 이제 매출을 많이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말 그대로 거기 약간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내가 커버한다. 네. 라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가는 분들도 네. 있죠.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이게 이제 개헌을 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네. 내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음. 그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제가 옆에서 본 선후배들 네네. 혹은 친구들을 보면 입지를 정하는 방법이 네. 되게 원시적이더라고요. 그냥 네.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친구가 이전에 뭐 수련을 받았던 지역 익숙하죠.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한다는 친구도 봤고 네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실 때 네. 어떤 방법을 주로 쓰세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제일 깔끔한 거는 뭐 데이터가 딱 나와서 이 데이터를 믿고 네. 이제 우리 여기 소비 수준 카드 매출금이나 뭐 이제 뭐 나이스 비즈맵이나 뭐 이런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저희도 해보면. 예상 매출 같은 거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보고서가 나와서 당신은 여기 들어가면 네. 얼마를 할 거고 환자가 몇 명 올 거야 라고 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표방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그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유동인구라든지 그게 이제 왜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상권 내에서 길 건너 하나 차이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니면 여기 사람이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 안 나와요. 잘. 네. 네이버 지도로도 안 나와.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가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지 이쪽으로 오는지를 앉아서 그래서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해야 돼요. 생각보다 복잡한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검색해보고 나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비인후과를 간다. 네네. 귀가 불편하다. 그러면 찾아보고 뭐 흑석동 이비인후과를 쳐보고 나갈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걸어다니다가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검색해보고 하는 사람도 많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검색해도 그 사람들 이동하는 동선으로 가야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네. 접근성이 좋다든지 지하철역 출구가 있다든지 그 안에 상업시설이 많다든지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안 다니는 데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하철역이나 횡단보도가 멀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사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현장에 가봐야 저희도 알아요. 이게 물론 지도를 보는 거는 이런 게 있죠. 경쟁위원이 몇 개 있고, 뭐 언제 생겼고, 그리고 여기 버스장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뭐 아파트가 어디 있고, 이런 거는 볼 수 있지만, 막상 가봐야 저희도 그게 나온다는 거.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채널 보면 임장 다니거든요. 네. 가면서 다
봐요, 저희도. 어.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렇게 점포끼리 약간 어느 정도 최소 거리 이런 게 좀 있다 맞아요. 그러는데 네네. 병원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네. 재활의학과를 개원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거를 처리를 그거는 처리라기보다는요,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딱 법 같은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냥 근데 바로 옆집에 해도 되는 거고. 같은 건물에도 2개 있는. 아, 같은 건물에 네, 해도 네, 되고.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약간 모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개원하면 옆에 병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예.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아, 아예 그런 게 네, 없어요? 네. 왜냐면 저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인사하러 갔더니 네. 뭐 약간 안 좋은 말이 돌아오고. 네, 요즘에는 아예. 물론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경기에 치열한 과목은 정말 얄짤없어요. 아, 힘든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동문끼리도 막 그런 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완전 옆은 아니지만 예. 이제 그런 영역 자체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도라고 표현하죠. 네네. 도의적인 부분 네.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 나눠 먹을 파이가 있을지 없을지 정도는 이미 들어가 있는 병원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알려주지도 않죠. 그분들은 일단 짜증 나는 거죠. 예. 왜 여기 와서 나 네. 편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도 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네요. 당연하죠.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네요. 네, 장난이 아니군요. 지금 정말 전쟁입니다. 정글이 정말 과별로 좀 다르긴 한데 모든 과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개원을 많이 하는 과목일수록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들도 보면 이제 안 보던 걸 보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안 하던 분들도 이제 우리 병원 왜 네이버에 늦게 뜨지?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처음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프로 대표님께 맡기고 싶을 텐데 네네. 못 그러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원할 때 보통 얼마 한 20억 드나요? 아닙니다. 그건 네. 과별로 다릅니다. 일단은 네. 내과의 경우는 80에서 100평은 운영자원 포함해서 이제 장비를 좋은 거 사면 한두 끝도 없지만 네. 내과는 8억에서 10억. 8억에서 10억.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엄청난 그건 아니네요. 네. 근데 물론 뭐 CT나 뭐 MRI 들어가면 20억 넘어가는데 네. 우리가 이제 노멀하게 노멀하게. 오대암 진료하면서 네. 초고가 장비, 대학병원 장비 아닌 네. 로컬 쓰는 장비 쓰면 네.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정형외과도 100에서 150평이면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 근데 8억에서 10억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 안 하는데. 수술 안 하는데. 네. 수술하는 데는 이제 MRI 들어오고 뭐 훨씬 CT가 크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사이즈가 2, 300평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한 2, 30억 들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고 네. 의원 기준으로는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초음파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네. 채우라 하면 한 5억 정도. 그럼 만약에 내과 선생이 8억을 가지고 개원 준비를 한다. 네네. 아주 러프하게 네. 대표님께 맡긴다고 하면 네. 어떻게 얼마 정도를 생각을? 어떤 그러니까 개원 비용의 예. 몇 퍼센트 정도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딱 투명합니다. 입지가 저희 계약이 되면 저희 이제 회사에 이제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 수수료 받고 네. 그럼 계약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원 준비를 위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라 해서 개원 이제 준비부터 개설 허가까지 도와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2달에서 2달 반이라는 거 770만 원. 770이요? 네네. 엄청난 비용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8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뭐 근데 억단위 예, 맞아요.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받으면 저희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저희 일단 받는 비용이 전부고. 그러면 프로한테 안 맡기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회사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사실은 매출을 책임져주는 회사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냥 도와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저희 항상 저희 고객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은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건데 내 성향이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야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성향이면 이건 하시지 마셔라 네네. 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하는 기간이 입지 빼고 2달 반, 3달인데 770만 원, 뭐 작년까지 저희가 660만 원인데 인건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직원이 거의 붙어야 되니까. 네.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다른 의료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의약품 거래 이거는 이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거래해 주십사라고 부탁은 드리는데 그게 뭐 듀티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 이제 그 거래를 따오니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요즘 카페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 비용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이 개원을 한다 그러면 네. 그 회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지역도
맡기겠다. 네. 대표님께. 네. 지역도 맡기고 네. 형태도 맡기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긴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맡긴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하도 옆에서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네. 만약에 제가 개원을 한다면 저는 네. 개원할 일은 없겠지만 네. 저는 대표님께 그냥 여쭤볼 것 같거든요. 어디에 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맞아요. 듣고 맞아요. 장비 어디까지 할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도 다 해주세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는 못해요. 왜냐면 이건 책임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 이안을 주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이 상의를 하죠. 여기 들어갔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의견 드리고 경험에 대한 비치는 의견. 뭐 장비를 이렇게 이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고 이러면 저희가 이건 뭐 중고 사시고 살기 애매한 거 사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스타일이 푸시하기보다는 자주적인 걸 원해요. 왜냐면 어쨌든 결국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그렇죠. 네. 그 빚을 져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많이 이제 불안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이제 될까요? 그럼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안을 드려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개원이라는 게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는 채널에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잖아요. 네, 네. 의사의 인생에 대해서. 네네. 저 그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네. 좋은 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잘 네. 된다 치고 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조금 네. 입지가 생겨서 네. 열심히 진료를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도 영상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번아웃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고 성공적으로 탈출을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괜찮은 방법인가요? 저는 사실은 개원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의사라는 그런 치료적인 걸 빼고 이제 그건 이제 번외 얘기니까 사업이잖아요. 사업적으로 봤고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효율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라는 그 직업이 사실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이제 안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사회적인 위치도 있지만 지금의 사실 의대에 집중하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개원도 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이제 나라에서 별로 이제 전문직 중에서도 사실 안정적인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 네. 다음 토픽도 여쭤볼 게 있어서 네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개원을 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선생들에게 네네. 이것만큼은 좀 꼭 네. 챙겼으면 좋겠다. 보셨을 때 대표님께서 혼자 하면서 사고 치는 경우들 많이 네. 보셨을 텐데 네. 이거는 꼭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사업 계획서는 한 번 정도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조언들이 왜 사업 계획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흔드는 조언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옆 사람들이. 네, 이게 네. 동료들. 네. 이제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이제 예전에 개업한 선배를 찾아가 보면 당연히 지금 시국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태반으로 들을 거고 네. 그리고 뭐 누군 잘 됐다 안 됐다는 얘기도 들을 건데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개원을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개원을 할 건지를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돼. 그래서 그 사업 계획 안에 내가 얼마를 벌 거고 얼마를 벌려면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 얼마를 해서 얼마를 벌려면 환자를 내가 하루에 얼마를 봐야 되고 그 환자의 얼마를 보는 환자에서 1인당 진료비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결국 그게 사업 계획서 자체가 결국에는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의 A4 용지 하나 정리만 해도 내가 환자를 하루에 30명 봐야 되는구나. 나의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5에서 10만 원이 돼야 내가 원하는 매출이 오는구나. 그 매출이 와야 내가 투자한 돈 비용에서 얼마 정도가 이익이 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 그냥 많이 벌어야지. 그런 개념이 좀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주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빨리 잘 되세요. 명확해요, 목표가. 네. 그냥 막연하게, 그래, 시간 지나면 물론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봐야 돼. 그게 다음 단계예요. 네. 마케팅을 얼마를 투자했지. 이게 될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차려서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뭐 저는 개원은 안 했지만 저도 아무 계획이 없네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뭔가 네. 어디에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가 A4 용지라도 하나 그럼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댓글로 또 주시면 오늘 대표님 해주신 얘기에 대해서 의견도 좋고 문의사항도 좋습니다. 댓글도 주시면 제가 또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네.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octor School. Doctor School. Doctor School.